저는 얼마 전 큰아들 장가를 보낸다고 들떠있던 50대 후반의 중년 아줌마입니다. 큰아들 결혼이 늦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조신한 여자를 만나서 이제 걱정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글쎄 좀 문제가 있어서 얼마 전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태였는데 이걸 어찌 말해야 할지 처음엔 참 난감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놈이 잘못된 결혼을 하는 꼴을 보는 것보다 더 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답니다. 그럼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아들은 30대 후반이 되고 여자친구도 비슷한 나이였답니다. 소개팅으로 만나서 나이들이 있는지라 서로 마음에 맞으면 결혼을 서두르자고 해서 급히 1년여 만에 결혼 날짜를 잡은 것 같아요. 이제 파혼도 했으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여친이라고 표현할게요. 아들의 과거 여친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이 여친은 매우 괜찮았어요. 학벌도 괜찮았고 직업도 나쁘지 않았고요. 우리 아들도 뭐 이 나이에 대단한 직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여친이면 훌륭하다고 생각했죠. 아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살갑진 않아도 다소곳하고 얌전한 것 같아서 며느리로서 참 괜찮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술을 가끔 한 잔씩 하고 올 때면 팔에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있으면서 핏자국이 남아있더라고요. 한 3번 정도 봤나 봅니다. 너 이게 무슨 자국이니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하고 그냥 식당에서 나오다가 긁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회피하더라고요. 또 어쩔 때는 와이셔츠에 진한 여자 립스틱이 묻어있기도 했답니다. 이럴 애가 아닌데 난생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들, 너 결혼도 앞두고 있는 애가 와이셔츠에 여자 립스틱 묻히고 다니는 행실은 안 좋은 거 아니니? 이거 네 여친 립스틱은 아닐 거 아니야. 하고 물어봤더니 또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대답만 하고 있었답니다. 아들 성격이 막 나서고 그러지 않고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술을 마셔도 조용한 분위기에 밥 먹으면서 한두 잔 하는 게 전부랍니다. 그런 아들이 얼마 전부터는 손톱에 긁힌 자국에 립스틱까지 옷에 묻혀올 정도이니 저는 무슨 결혼 전에 심란한 마음이 생겨서 어디 룸 같은 술집에 다니나 싶어 걱정도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들 얼굴이 긁혀왔어요. 핏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도저히 이러다 안 되겠다 싶었답니다. 너 도대체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싸움도 한 번도 안 하고 다니는 애가 지금 이게 무슨 상처니? 늙은 엄마 걱정 그만 시키고 얼른 얘기 못해? 했더니 아들이 저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요. 오늘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어요.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이 정리가 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숨을 쉬더니 지방으로 훅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결혼을 생각해 본다는 건가 싶어서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워낙에 신중한 애라서 함부로 말을 할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엄마인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답니다. 하루하루 한숨이 늘어가는 아들놈을 보면서 더 이상 물어보고 참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저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는 교회 지인한테 저녁에 전화가 왔더군요.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아봤더니 지금 잠깐 숯불 식당으로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랑 여자친구가 있는데 좀 싸움이 난 것 같아. 얼른 좀 와봐요. 하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남편하고 얼른 채비를 해서 식당에 가봤죠. 그런데 아들이 미쳐 날뛰는 여자를 말리느라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가게 주인은 경찰을 부르고 있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하고도 싸움이 나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남편하고 너무 황당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아무 말도 못했죠. 가게 안으로 살짝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까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야이씨,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결혼을 한다 만다 튕겨?
너 같은 놈 100트럭을 갖다 줘도 싫다. 남자로서 매력도 없는 생님 주제. 하면서 욕을 하는데 도대체 내 아들이 어쨌길래 저러는 건지 너무 황당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치마에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술이 만취해서 옷에 술을 흘리고 스타킹은 다 찢어져 있고 제가 평소에 보던 그 모습이랑 너무 달랐죠. 일어나서 난장판을 일으키면서 영업을 방해하니까 식당 주인이 좀 주의를 주자 그 주인을 향해서 술병을 던지려 하고 말리는 옆 테이블 손님에게도 그릇을 던지고 우리 아들놈이 그걸 다 말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40이 다 돼가는 아들놈이 여자 술 취해서 난장 부리는 거 말리는 꼬라지를 보자니 내 속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람 많은 데서 이러니? 너네 결혼하기로 한 사이 아니었어? 말을 했더니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귀하신 아들 낳아주신 예비 시어머니 아니세요? 고귀하신 분께서 여긴 또 어쩐 일? 하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아주 술을 마시더니 어른이고 애고 가리지 않고 다 시비를 걸고 있더라고요. 당장 정신 차리지 못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니? 여자가 돼가지고 얼른 집에 가거라! 하면서 택시를 태워 집에 보내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답니다.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경찰관한테도 막 행패를 부려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셨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런 애와 만나고 있다니. 얌전하고 조신한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 한 마리의 멍멍이가 따로 없더군요. 네 참, 이 나이 먹도록 여자가 저렇게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경찰에서 함께 동행한 제 아들이 뒤늦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던 우리 부부에게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더군요. 사실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한 잔도 마시지 않았는데 우연히 여자친구가 친구들이랑 술자리에 있다고 해서 집에 데려다 줄 겸 갔다가 그 모습을 봤답니다. 술이 들어가니까 지나치게 오버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군요. 친구들도 워낙에 숨기고 있었고 여자친구도 술이 깨고 나면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니 그냥 넘어갔답니다. 그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에 상처가 나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점점 술을 마시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과도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지나치게 남자친구한테 안겨서 막 스킨십을 하고 기습적으로 들이대서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도 묻히고 이상한 행동을 점점 보게 되어 결혼을 좀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을 했다네요. 그 말을 하고 난 후부터는 완전 자기를 무시하냐면서 매일 술을 마시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진상을 부렸답니다. 아휴, 순에 빠진 아들놈 같으니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우리와 상의를 하고 했어야지. 지 혼자 끙끙대면서 참고 있길 왜 참고 있어요? 못난 놈. 열심히 가르치고 30년이 넘게 키우고 가르치고 열심히 뒷바라지 해줬건만 사고도 한 번 안 치고 착한 아들이 이제는 결혼할 여자 뒤처리를 하고 다니는 모양새라니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개벌은 난 못 준다고 하면서 이런 술버릇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게 보이는데 술만 마시면 저런 행동을 하니 나이가 찼긴 했지만 나이 때문에 그런 여자랑 결혼을 시키기는 싫었거든요. 다음날 저는 예비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애들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고요. 사돈은 우리 아이가 그럴 일이 없다면서 제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두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도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호하게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예비 사돈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전 여전이라고 예비 사돈이 술을 먹고 전화를 해서는 이욕저욕 남편한테 퍼붓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봤던 여자친구의 그 행동과 아주 똑같더군요. 어이, 당신네들이 잘났으면 너 얼마나 잘났다고 내 딸을 그런 이상한 사람 취급해? 네 아들은 뭐 볼 게 있다고. 누군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서 결혼 승낙한 줄 알아? 사람을 몰래 보고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술에 취해 막말을 짓거리는 예비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죠. 남편이 좋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막말을 짓거리며 욕도 함께 하더군요. 아휴, 제가 이런 사람들이랑 사돈을 맺으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인생 헛산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이 아직도 없으니 말이에요. 다음날 저녁에 아들이 진지하게 여자친구한테 파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는 멀쩡하게 또 왜 그러냐며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생각하자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들도 많이 지쳤는지 더 이상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군요. 잘했다고 했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이번에 참고 결혼을 진행시킨다면 분명히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고 남편과 저도 술 한잔 기울이며 서로를 위로했답니다. 우리 아들 참 성실하고 착한데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나서 마음고생을 한 건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했답니다. 더 이상 결혼을 진행시킬 이유가 없기에 파혼의 수순을 밟고 친척들에게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얻어놓은 아파트는 아들이 들어가 살까도 생각했지만 운이 없는 곳이라는 생각에 전세 계약을 파기했고 예식장, 신혼여행, 예물 등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문제인가요? 저희는 남의 체면도 상관없습니다. 아들만 잘 될 수 있다면요. 우리도 충격이 크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네요. 이것도 다 자기 몫이니까 얼른 털어내고 좋은 장 만나기만을 다시 기다려야지 어쩌겠어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 순간을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 힘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다스리고 준비하거라. 세상에 진짜 다양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입니다. 제 얘기가 다소 황당하셨죠? 하지만 사실이랍니다. 평범한 며느리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여기에라도 속 시원히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